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노래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방법하고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것도 편집의 한 가지인데 일단 오늘은 편집 수정하는 그 부분이 많아요. 오늘 수업 내용은. 우리가 1주차에서는 순우의 기본적인 사용법하고 심플 커스텀 모드나 저작권 관련된 거나 기초 과정을 했고 2주차에서는 챗 GPT를 이용해서 노래 주제, 가사를 만들고 인스포 기능하고 뭐 커버, 페르소나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3차에서는 V5에 최적화된 가사 프롬프트하고 뭐 송폼, 메타 태그 이런 좀 정교하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배웠는데 오늘은 마지막 4주차 과정으로 곡을 어떻게 내가 만든 곡을 어떻게 수정 편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공부해 볼게요. 먼저 에디터, 스노우에 있는 에디터 기능인데 특정 어떤 구간의 가사를 바꾸거나 음악의 일부를 편집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 거고 수정하고 싶은 노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정할 노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오픈인 에디터라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송 에디터라고 나오는데 여기 왼쪽 패널을 보면 이렇게 가사창이 있고 요거는 먼저 우리가 만든 음악이 있으면 그 가사 내용이겠죠. 가사가 있고 여기 스타일 프롬프트가 있고 그리고 음악 프롬프트가 있고 요거는 뭐 재생성 리플레이스 버튼이 있고 이렇게 중앙 패널 여기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요거는 노래의 우리 송풍 구조 그 구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표시를 해서 좀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여기 인트로 부분 뭐 벌스 1, 프리코러스, 코러스, 벌스 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짙은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나 아우트로 이게 노래 시작과 끝, 아우트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짙은 초록색을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1절, 2절 이런 절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후렴, 코러스 이 부분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그리고 이게 색깔이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일단 요게 프리코러스 부분은 좀 연한 녹색이라고 하는데 이 색깔이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브릿지 부분. 브릿지 부분이 이렇게 색깔로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스노 화면으로 가볼게요. 일단 크리에이트에서 만든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로 수정을 해보는데 일단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점 3개를 누르고 리믹스에 오픈인 에디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에 리믹스 에디트가 이렇게 밖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픈인 에디터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까 강의 안에서 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렇게 가사 부분이 있고 여기에 스타일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와 있고 각각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는 흰색 테두리가 보이죠? 이렇게 선택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도 선택이 되고 이렇게 드래그해도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 일단 편집이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본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나와요. 리플레이스 섹션에서 4크레딧. 요거는 한번 만들면은 2개가 생성되는데 4크레딧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수정되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생성 중이라는 걸로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2개가 나올 거예요. 생성된 게. 오늘 이렇게 생성하는 게 많은데 이게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영혼까지 털어가 내 영혼까지 털어가네 안 된다니 의심하네 묘하게 신경 쓰이잖아. 그리고 수도에서 우리가 노래를 만들면 2곡이 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2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정을 할 때에는 가사가 좀 발음이 잘 안 된다든가 씹힌 경우도 있고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도 있고 멜로디가 좀 마음에 안 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수정을 많이 하는데 어, 그리고 여기에서
온도를 누르면은 수정 전후로 돌아가요. 요거를 눌러, 앞 작업하기 전 그 부분으로 넘어가고, 리셋 오를 누르면, 요거를 한번, 리셋 오를 누르면 수정 전후로 돌아가요.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사용할 수 있고, 어, 일단 여기에서, 잠깐, 아까 수정된 부분이, 여기 마이 에디터로 가보면, 아까 이렇게 수정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작업했던 부분, 이 노래에서 에디터를 이용해가지고 리플레이스를 해서 여기에 만든 것들이 여기에 마이 에디터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둘 중에서 이걸 선택하겠다 하면은 그래서 세이브 에즈 뉴송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 고트송으로 가도 그 수정된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 말고 크리에이트에서 에디터로. 여기 아까 수정된 부분으로 노래가 여기에서 세이브 에즈 뉴송으로 해가지고 저장된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디터로 해서 표시돼서. 그래서 수정은 일단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에디터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리고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가사가 이 부분. 여기에 지금 가사를 제가 드래그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얗게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을 밑에 플레이를 눌러서 한번 들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 영어 철자의 알파벳에 다시다시를 하면은 영어 철자를 읽어주는 저기 가사 태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돼가지고 노래가 나온 건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리플레이스 리릭스로 가게 되면은 수정할 가사를 여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애니지오라고 하지 말고 네고라고 한번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부분이. 그 리플레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지금 수정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인 거죠. 이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구간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사에 있는 수정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는데 요거는 그 디스카드 체인지스에서 들어볼게요. 가사를 이렇게 네고라고 수정을 했는데 일단 수정은 됐죠. 다른 것도 들어볼게요. 네, 가사는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사를 수정할 때에는 여기 에디터 기능에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지만 커버곡으로 만들 때에도 가사는 수정이 가능하죠. 근데 커버는 멜로디나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 약간 다르게 나오죠. 커버곡이니까. 근데 가사 수정은 커버곡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곡을 그대로 해서 가사 부분만 딱 수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요 에디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가사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디스카드 체인지스하고 여기 픽스 얼라이먼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취소 버튼이에요. 취소 버튼이라서 수정할 가사를 여기다가 만약에 열심히 적어서 수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수정한 거를 다시 취소한다. 이런 걸로 해서 요거를 선택해 놓고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픽스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은 이거는 선택된 여기에 오디오 클립하고 왼쪽에 패널에 여기 표시된 가사가 싱크가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요거를 같이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 게 요 픽스 얼라이먼트 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혹시 수정하는 경우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요렇게 요거를 요걸로 선택을 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리셋을 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메뉴를 보면 이런 메뉴가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면은 여기 스마트, 클래식, 픽스드 나오는데 이 메뉴는 뭐냐 하면 리플레이스 여기 편집하려고 하는 교체하는 구간의 길이나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할 때와 만약에 내가 이만큼 긴 길이를 할 때일 수도 있고 짧은 길이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편집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스마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길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알아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AI가 교차할 구간의 길이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짧거나 길거나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 클래식이나
픽스트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적용을 해서 수정을 해주는 게 이 스마트 모드인 거고, 클래식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긴 구간에 사용하기가 좋은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코러스부터 뭐 코러스까지 약간 긴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클래식으로 놓고 해도 되는데, 스마트 기능 자체가, 스마트 모드 자체가 긴 것에 적합한지 짧은 것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서 만들어주니까 스마트로 놓고 쓰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는 색상에 따라서 송폼의 구조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 내용이고, 가서 주고, 그리고 스마트 모드와 클래식 모드, 픽스드 모드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 캡처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요 손바닥이 요 위에 있는 부분에 송폼의 구조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갖다 놓으면 손바닥이 모양이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 구조를 선택을 할 때에는 윗부분을 클릭을 해야 돼요. 그 윗부분을 클릭해서 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볼 건데, 클립을 선택을 하고, 요게 리플레이스 버튼이죠. 요거는 거기에 점 3개를 누르면 팝업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맨 위에 볼륨이 있죠. 그러면 지금 요거를 들어보면 500원만 더 깎아줘요. 이런 볼륨인데, 이 정도 볼륨인데, 볼륨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게, 그 파형을 한번 보세요. 파형이 좁아졌다가 넓어지죠. 여기는 원래 값인 부분이겠죠, 여기는. 0.00 있는 부분이. 그러면, 좁아졌을 때를 들어보면, 500원만 더 작아졌죠, 볼륨이. 그러면, 이 부분을 넓히면, 500원만 더 커졌죠. 뭐, 이런 볼륨 기능인 거고, 그 요거는 색상 표시로 다른 걸로 수정을 하겠다 하면은 요거는 선택을 하면은 수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카피는 요 부분을 카피를 해서 하면은 하나가 복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손바닥으로 얘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들어갈까요? 그러면 새 거로 해서 컨트롤 V가 단축키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컨트롤 V가 있는데 이게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축키로는 가능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 C는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거를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가 안 된다고 하면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걸로 누르셔서 하시면은 복사가 돼요. 사용하시면은. 그리고 이트를 누르시면은 복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중간에 다른 부분을 여기다가 어떤 임팩트 있는 부분이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이 부분이 앞과 뒤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새로 생성을 해줘요. 여기 부분을. 만들어진 거는 점 3개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고, 2개 만들어졌으니 이것도 삭제를 할게요. 근데 이게 하나 만들 때마다 시간이 계속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묘하게 신경 쓰이잖아. 다시 옥격격 찔러보기. 사람 진짜부터야. 안 된다. 그래서 새로 그 구간이 새로 앞 뒤에 맞춰가지고 어울리는 걸로 다시 생성이 되는 부분이고, 생성을 추가로 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리플레이스를 해서 새로 생성을 해서 교체가 되었다. 근데 요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이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그 어울리지 않는다, 좀 어색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 힐 에디트를 누르면은 이 구간이 자연스럽게 다시 생성이 돼요. 신이 나타났다. 내 영혼까지 털어가네. 안 된다 하니 일시판에 묘하게 신경 쓰이. 신이 나타났다. 내 영혼까지 털어가네. 안 된다니 일시판에 묘하게. 그래서 수정을 쓰실 수가 있고, 다시 리셋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보이세요? 페이드? 여기도 페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앞이 너무 강하게 처음에 인트로 시작이 너무 크다, 세다. 그럴 때에는 페이드를 누르면 다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앞부분을 약하게 해서 소리를 작게 하는 거죠. 우리 캡컷에서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앞부분을 작게 수정을 하는 거죠. 여기도 이걸 누르면, 페이드를 누르면 바가 생겨서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할게. 그리고 여기에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지금 하얀 바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스플릿을 누르면은 이게 분리가 돼요. 달리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얘를 누르면 달려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다시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스플릿이 나와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컨트롤 E라고 있죠. 그럼 컨트롤 E를 눌러보면 선택을 하고 컨트롤 E를 분리가 돼요. 달리죠. 이제 자를 수 있는 기능이 다 있고 그럼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요 오디오 클립을 잘라주는 거죠. 요 흰색 선 있는 부분에서 좌우로 잘리게 되는데 이게 클립이 너무 길어서 그거를 나누고 싶을 때나 아니면 코러스 앞부분이나 뭐 뒷부분 분리해서 각각 요 앞부분, 뒷부분을 따로따로 편집을 한다든가 순서를 바꾼다든가 그러면 순서를 바꿨을 때에는 앞뒤로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힐 에디트를 사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뭔가 다른 좀 어떤 조금 더 후킹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넣기 위해서 클립을 새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아까 하는 거는 보셨죠? 그래서 새로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도 있고 뭐 요거는 여기 있는 음악의 시간이겠죠? 하고 여기는 뭔가 숫자가 있고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요걸 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플레이 버튼이겠죠? 그러면 이 상태 반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요 거꾸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은 보이시나요? 하나씩 옮겨가죠. 요 클립마다 하나씩.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또 클립마다 하나씩 건너뛰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계속 같은 구간이 나오는 거겠죠. 루프니까. 루프를 누르면 빨간 분홍색이 나와요. 그래서 요 구간이 계속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나오고 그러면 지금 선택된 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면 플레이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반은 가만히 있고 요 클립들이 움직이죠. 요 타임라인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죠. 네, 요런 기능인 거고 재생애들을 두고서 따라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템포가 있어요. 요거는 템포인데 템포에 통일바퀴를 누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요 메뉴는 매뉴얼 BPM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동으로 이 BPM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10이라고 되어 있는데 BPM이 체크돼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 속도 있대. 이거를 만약에 90으로 냈다.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느리게 되죠. 그러면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140으로 하게 되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팔로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BPM 같은 경우에는 요 BPM 수치에 따라 가지고 노래의 전체 부분이 요 속도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속도가 반영돼서 플레이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팔로우 트랙 같은 경우에는 AI가 그 오디오 트랙을 분석을 해서 템포를 고정시키지 않고 요 곡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AI가 알아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리셋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요거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리셋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줌 아웃, 줌 인 나오죠. 그러면 타임라인을 크게 확대해서 펼쳐놨다고 봤을 때 줌 아웃을 하면은 조금씩 줄어들죠.
조금씩 커지죠. 줌아웃 되고 줌인 되고 이런 기능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레스트 줌이 또 있어요. 이거는 리셋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크게 확대를 시켜 놓은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한 화면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요거는 볼륨인 거고,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하단에 있는 패널에 대한 거는 부분하고 플레이 되는 부분하고 요 타임라인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런.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설명 같은 부분인 건데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학습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기 가사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가사나 멜로디 변경할 때 그 설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새로운 섹션 추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노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고 이거는 구조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설명이고 이건 스템에 대한 거 요거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닫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펼쳐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편집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편집이 다 완료가 돼서 노래를 수정한 걸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세이브 에즈 뉴송을 누르면은 아까처럼 여기에 에디트에서 노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디터 기능을 사용을 해봤고 에디트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여기는 아까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분할하는 게 있고 여기는 새로 플러스 누르면 아까 새로 만드는 게 있었죠. 트랙을 새로 클립을 새로 만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보면은 새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르는 분할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 하단에 있는 패널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스노우 스튜디오를 볼 건데 이거는 요금제가 프리미어 요금제이신 분들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노우 스튜디오를 잘 사용하지 않다가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이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스노우 스튜디오를 들어가려고 하면 세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스누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노래에서 점세개를 눌러서 리믹스 에디터로 들어가서 오프닝 스튜디오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스누의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스튜디오를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점세개를 눌러서 그 해당하는 노래에 점세개를 눌러서 게스팀으로 해서 각각 보컬과 악기를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스튜디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는 방법은 따로따로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스튜디오는 사용자가 직접 오디오를 편집을 하고 녹음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더 정교하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보통 우리가 그 음악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AW라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에서 그런 그 하나하나 악기 하나하나 어디에 악기를 더 추가하고 어떤 악기는 볼륨을 줄이고 뭐 목소리는 어떻게 어떤 걸 백보컬을 해서 더 넣을 수 있는지 그런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DAW인데 그런 환경을 만든 게 수노에서 만든 게 이 수노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DAW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인데 컴퓨터를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오디오를 편집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과거에는 음악을 제작할 때 고가의 전문 장비들이 많이 필요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만 있어도 녹음, 편집, 믹싱, 마스터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요즘에는. 근데 그런 이 DAW의 환경을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수노 스튜디오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있고 우리가 스튜디오를 할게요. 요게 왼쪽 메뉴에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의 점세개를 눌러서 스누 스튜디오로 들어가셔도 되고 게스팀으로 해서 각각 보컬하고 악기를 나눠가지고 넘어가셔도 돼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요걸로 해볼 거예요. 4번으로 해서 여기에 오프닝 스튜디오로 들어가면
이것도 열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화면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생겨 있고, 이 클립을 플레이를 해보면 우리 자신이 나타났다 내 영혼까지 털어 돼 있고, 이것도 아까 에디터처럼 마찬가지로 위쪽에 갖다 대면은 손바닥이 나와서 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점색이나 여기에 이름, 노래 이름이죠. 노래 제목을 누르면 이 메뉴가 나와요. 오픈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이름, 버전, 쉐어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 오픈 프로젝트는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새 프로젝트 아니고 오픈 프로젝트는 기존에 작업했던 게 있으면은 그거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면은 작업했던 게 있으면 그거를 불러와서 다시 작업을 연결해서 계속 할 수가 있고, 여기 뉴 프로젝트는 새로 작업할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이름을 수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정을 했던 게 몇 가지로 했으면은 그 버전, 여기는 버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수정을 했으면은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 전에 했던 게 더 나은데 하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쉐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서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 쉐어를 해서 링크 공유를 하게 되면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열면은 앞에 우리 프롬프트 창이 있고 요거를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열리고 닫히고, 우리 여기는 음악을 생성했던 그 창이죠. 요거를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근데 여기를 열고 닫고 하면은 단축키가 있어서 숫자 1번을 누르면 이게 열리고 닫혀요. 숫자 1번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번을 누르면 열리고 닫혀요. 얘네들을 다 닫아 놓으면은 여기 타임라인 부분이 여기가 화면이 크니까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세로 줄들이 살짝살짝 있어요. 요거는 마디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마디가 구분돼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올려진 요 곡이 원곡이죠. 요 원곡을 트랙을 분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클립으로 있는 부분에 여기에 가면은 이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익스트랙트 스탬스 돼 있는 부분을 누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요거는 그 올 디텍티드 스탬스에서 순호가 요 곡에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악기하고 보컬하고 최대한 세부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컬스 인스트루멘탈은 목소리하고 악기로만, 그렇게 두 가지로만, 그러니까 보컬하고 반주인 거죠. 그렇게만 분리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두 개로만 나눠지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컬하고 인스트루멘탈 두 개로 해서 보컬하고 반주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악기별로 복잡하게 나뉘지는 않고 목소리하고 반주로만 나뉘어지는 건데, 그 반주로만 나뉜 부분을 다운받으면은 노래방 반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요걸 전체 세부적으로 나뉘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두 가지가 있고 나뉠 수 있는 게 나뉘어지고 있죠. 작업 중이죠. 돼가고 있죠. 다 나눠졌고, 여기를 클립을 선택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세부창이 나오게 되는 거고, 스탬스 해가지고 여기를 세부적으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 인서트 5를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분리돼 있는 요 클립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인서트 5를 눌러보면 요거는 각각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눌러볼게요. 들어왔죠. 그래서 신디사이저는 요거고, 뭐 포커스는 요거고, 키보드, 뭐 기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울자마자 울린 알림 그래서 여기가 이 전체 곡인 거고, 요 곡이 하나하나 나눠진 게 여기 밑에 있는 클립들인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클립을 보면 화면이 너무 작지는 않나요? 잘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S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S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로라는 뜻인데, 요거 한 곡만이, 한 곡이 아니고, 요 클립에 대한 게 솔로 연주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플레이 되죠. 사형 있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끄고 드럼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보컬로 한번 들어볼게요. 울자마자 울린 알림을 그래서 요거는 솔로라는 뜻으로 S를 해놓은 거고 특정 트랙 하나만 선택해서 듣고 싶을 때 요거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여기에 그 스피커 모양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 뮤트가 돼요. 음소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 음소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요것만 듣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요것들 음소거 해놓은 것들은 빼고 여기에 음소거 되지 않은 거를 같이 듣는 거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지금 하얀 바를 여기에 놓고 플레이바를 여기에 놓고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도 분할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클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눠지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원도를 하고 그래서 각각 클립마다 이렇게 스플릿이 있어서 분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클릭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것도 아까처럼 단축키가 컨트롤 E 해서 이렇게 가능해. 컨트롤 E에서 단축키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클립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요 클립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이 이쪽에 나와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서. 여기 보시면 보컬이라고 돼 있죠. 요 보컬이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고 드럼도 클릭하면 이렇게 드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템포에도 지금 여기를 누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온비트하고 오리지널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온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 서로 조화롭게 잘 맞아지면 다행인데 하나하나 뭔가를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요거를 체크를 하고서 하면은 그렇게 미세하게 조금 어긋나는 부분을 잘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오리지널은 그냥 뭐 원본 박자 그렇게 되는 건데 오리지널은 그렇고 근데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면 원본 박자를 유지하는 기능인 건데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에는 원본 빠르기하고 타이밍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동 보정은 안 되겠죠. 자동 보정되는 거는 온비트인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음악 박자하고 상관없이 그 악기와 목소리 이외에 다른 그 소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효과음 같은 게. 천둥 소리라든가 새소리라든가 뭐 다른 효과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특정 타이밍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거쳐가지고 특정 그 타이밍에 맞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기 오리지널 기능이에요. 근데 일단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비트 같은 경우에는 박자나 이런 게 미세하게 조금 잘 안 맞는다든가 그럴 때 조금 정렬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음악 박자하고 상관없이 다른 효과음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적당하게 적절하게 어떤 위치에 어떤 타이밍에 이렇게 넣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특정 박자하고 상관없는 특정 효과음들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자연스럽게 연주 느낌이 나는 그런 음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연주 느낌을 살린 거기 때문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박자가 아니고 그 조금 유동적으로 있을 수 있죠. 연주하는 느낌으로 만든 거니까 그루브라든가 이런 거를 살려서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은 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 이 오리지널을 체크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 음악을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 트랙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온비트를 이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음악 이외에 외적인 다른 소리라든가 어떤 그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자연스러운 연주 느낌을 보존하고 싶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 오리지널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라고 있는데 요거는 음의 높낮이, 우리 노래방에서 조금 이렇게 키를 한 키 올린다, 뭐 두 키 올린다, 뭐 한 키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보컬로 선택을 하고, 트랜스포즈를 두 키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자, 솔로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키 올려주고, 울자마자 울린 알림 원곡을 한번 들어보고,
소리차비 좀 제발 빼달라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키를 한번 올려볼게요. 소리차비 좀 제발 빼달라네. 이모티콘이 그러면 내려볼게요. 소리차비 좀 제발 빼달라네. 이모티콘이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두 개씩 해본 건데 이모티콘이 짠하잖아 이렇게 나도 사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 그리고 AI가 만든 보컬이 좀 키가 좀 높게 이렇게 나와서 좀 높게 나온대요, 키가. 그래서 그게 조금 부자연스럽다 할 때에는 여기 키를 낮추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드가 있는데 이거는 클립의 재생 속도를 요거는 각각 클립 하나마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요 클립에 대한 요 클립에 대한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2분의 1이 있고 뭐 곱하기 2도 있고 이렇게 거꾸로 화살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요 클립을 눌렀을 때 2분의 1을 누르게 되면은 속도를 절반으로 느리게 한다는 거고, 요 곱하기 2는 2배속으로 한다. 그리고 요거를 원상태로 돌리는 게 요 되돌리기 기능. 리셋을 누르게 되면은 원래 되돌리기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볼륨을, 요거는 요 클립에 해당하는 볼륨을 아까처럼 이렇게 내리거나 올려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죠. 여기도 사형이 이렇게 좀, 지금 보이시죠? 움직이는 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클립마다 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드럼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다. 그러면은 드럼을 선택을 해서 이 볼륨을 더 올리는 걸로 조정을 해서 쓴다든가, 보컬이 너무 소리가 크다 했을 때에는 보컬을 요것만 클립을 선택을 해서 보컬을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스튜디오에서는 바로 내가 어떤 박자라든가 어떤 멜로디라든가 어떤 효과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녹음을 해서 여기 트랙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새로 애드 트랙을 누르면 이렇게 뉴 트랙 해가지고 트랙이 하나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녹음을 할 때에는 여기에 인풋을 누르시면 이게 마이크 사용 중이라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려나? 이게 마이크로 녹음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마이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누르면 여기에 마이크하고 같은 걸로 연결을 해놔야 돼요. 요 같은 걸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여기에 녹음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는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켜져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 설정을 하고 여기에도 마이크 같은 걸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녹음 버튼이 생겨요. 녹음 버튼이 생기고 그러면 어디에 내가 녹음을 할 거냐. 일단 위치도 한번 일단 이렇게 잡아본 다음에 설정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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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녹음을 누르고 어떤 위치에 지정을 하고 밑에 보면은 여기 있죠. 레코드. 이걸 누르면 잠깐만요. 방금 이게 플레이 되면서 이게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지우고 요 곡들을 좀 음소거를 하고 이렇게 누르면 녹음이 돼요. 녹음되는 파형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누르면 녹음이 돼요. 녹음되는 파형이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녹음이 된 거를 커버곡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요걸 눌러서 커버곡을 바로 만들면은 여기 트랙에 이 커버곡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노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말을 한 건데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눌러보기는 할게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커버로 해서 그 크레딧 보이시죠? 4크레딧.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플레이를 눌러보면 송이라고 되어 있는 커버인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고 커버곡이 아니고 여기까지 해보고 여기에서 앞쪽에 우리가 노래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손바닥으로 잡고서 이쪽으로 갖다가 넣어서 여기에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을 한 거는 여기에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열어보면 여기 생겼죠. 올렸던 부분이. 전혀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를 요게 반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끌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온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지우고 이 클립을 어디 필요한 곳에 옮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는 닫아주고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다 한번 다시 소리를 켜보고 켜서 안 된다 하니 일십하네 묘하게 신경 쓰잖아 다시 온가득 질러 전혀 어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쪽에 노래를 생성하는 곳에 가서 커버를 만든 걸로 여기에 다시 불러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커버로 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3, 4, 종세개를 누르면 여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몇 개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고 드럼은 두고 악기 몇 개를 지웠죠. 요것만 남아 있는데 여기 새로운 악기를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고 효과음을 넣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해봐야 되죠. 여기 이걸 누르면은 여러 악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고 특정 악기를 넣을 수도 있고 백킹 보컬을 뭐 코러스를 넣을 수도 있고 보컬이 없는 경우에는 목소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우리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여기에는 악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잘 안 되죠. 악기를 몇 개 지운 상태로 이걸 들어볼게요. 신경 쓰잖아 다시 온가득 질러보기 이 사람 진짜 보통 아니야 나오죠. 우리가 여기에 악기를 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적당한 악기를 여기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을지 우리가 AI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있는 거죠. 악기가. 신디사이저가 있고 퍼커션이 있고 기타가 있고 있는 거죠. 지금. 있는 부분을 복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GPT라든가 어딘가에 넣어볼게요. 넣고서 이미지에 있는 트랙을 분석하고 를 추천을 해달라고 할게. 여기는 악기의 이름도 있고, 여기에 파형도 있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기에 악기가 더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나오네요. 시사이저, 퍼커슨, 기타, 드럼, 보컬 있다고 하네요. 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위한 악기 추가 제한. 곡의 기본 골격을 잘 갖추고 있지만 몇 가지 악기를 추가하여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스, 건반 나왔어요. 베이스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베이스를 작성을 해달라고 해요. 베이스 여기에서 이 베이스가 우리 삭제해서 없었죠. 여기에서 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스타일을 넣는 거죠. 나왔네요. 복사를 해서 이걸 넣어볼게요. 여기에 넣으면 너무 5천 자까지 되네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트랙 범위를 마우스로 넓히고 트랙 범위요? 아, 아, 트랙을 안 넣었구나. 여기에 어디서부터 넣을지를 정해야 되네요.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건반이죠. 이것도를 달라고 해볼게요. 여기 나오고 있네요. 베이스였고 키보드 거의 다 만들어졌네요. 전체로 들어볼게요. 안 된다 하니 일십하네 묘하게 신경 쓰잖아 다시 온가득 질러보기 이것만 들어볼게요. 만들어줬고 여기는 스타일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간단하게 여기는 이 정도만 들어 이걸로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여기에 지정한 위치에 지금 생성이 되고 있어요. 악기를 추가하면은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만든 이 음악을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익스포트 해서 풀송이 있고 특정 부분만 선택한 부분만 할 수도 있고 모든 이 트랙을 다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요거는 전체인 거고 요거는 타임라인의 특정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만 오디오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모든 트랙을 각각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키보드만 들어볼게요. 키보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수노에서 얼마 전에 여기에 그 스튜디오에 기능이 새로 생긴 게 있는데 요거는 빠져나가서 다시 원곡을 다시 열어서 해볼게요. 수노 스튜디오에 그 EQ라 그래서 새로 생긴 기능이 있는데 이퀄라이저 줄임말로 해서 그 소리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기능이라 그래요.
여기 아까는 우리 여기 클립으로 가서 아까 클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여기 세팅 값을 줘서 사용을 해봤는데 요것도 트랙을 분리를 해볼게요. 전체로 분리를 하고 여기는 아까 S는 솔로라는 트랙에 대해 가지고 요거 하나만 듣고 싶을 때 S를 체크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였고 뮤트는 음소거 이렇게 음소거를 하면은 그거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템포 는 온비트하고 오리지널하고 있었고 트랜스포즈는 키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고 스피드 부분 조절을 할 수 있고 볼륨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녹음하는 부분도 애드 트랙으로 해서 트랙을 만들어서 마이크 지정을 하고 마이크를 하고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트랙 복제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할 건데 여기 아까도 클립 부분으로 사용을 해봤고 여기 트랙 부분으로 가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EQ라 그래서 이퀄라이저 줄임말로 소리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로우, 하이, 뭐 깎기, 부스팅 이런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트랙이 다 됐고 인서트 올 해서 전체 트랙이 넘어오면 여기에서 트랙으로 가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인데 EQ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로우 요거는 그냥 낮은 음역대 하이는 뭐 높은 음역대 깎기라는 게 있는데 특정 음역대를 줄여서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하는 거라고 하고 부스팅은 특정 음역대를 키워서 소리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글씨 보이세요? 하이패스 여기는 로우 쉘프 필터. 뭐, 요렇게 필터의 이름들이에요. 요렇게 생긴 모양이. 요런 게 있고, 피킹 필터가 있고, 여기 노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터의 이름이 지금 둘레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이 필터. 여기 있는 앞에서부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문가처럼 사실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거나 뭐 내리거나 이 부분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우 쉴프를 하게 되면은 얘들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약간 각각의 이 점들의 번호인 거고 어느 부분을 조정을 할 거냐, 어느 부분을 어떤 필터로 조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인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하이패스 필터는 저음을 잘라내고 고음만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해요. 이 필터 자체가. 그래서 보컬이나 악기 트랙에 불필요한 저음을 제거하고 소리를 깔끔하게 만들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로우 쉴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겼죠,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준점 이하의 모든 저음역대를 한 번에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럴 수 있는 기능인데 킥이나 베이스가 약할 때 저음 전체를 살짝 올리거나 믹스가 너무 탁할 때 저음 전체를 살짝 정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터라고 하고 피킹 필터는 종 모양으로 생겨서 종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종 모양으로 생겼고 그 중간 음역대만 뾰족하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건데 가운데 음역대만 아주 좁은 부분이겠죠. 그것만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컬에서 보컬의 어느 특정 부분을 아주 그 부분만 뾰족하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너무 답답하거나 먹먹한 소리를 제거하거나 귀에 거슬리는 특정 소리, 뭐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앨 때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노치 필터가 있는데 모양을 보면 이렇게 있죠. 가운데로 이렇게 쏙 빠지죠. 노치 필터 해서. 그래서 매우 좁고 깊게 파는 모양인데 아주 좁은 대역에 소리만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삐 하는 전기 노이즈나 특정 부분에서 울리는 어떤 그 주파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제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 요거는 하이패스하고 반대되는 건데 고음을 잘라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각각의
어느 특정 부분을 여기에 있는 필터를 이용을 해서 요 점들로 구성을 하는 거죠. 요 점들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순호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프리셋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플랫이라는 게 있고 하이패스, 뭐 보컬, 웜, 브라이트, 에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요거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면 플랫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인데 어떤 주파수도 강조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중립적인 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저음을 제거해서 소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보컬 같은 경우에는 명료하게 만드는 거죠. 하고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게 만들어주는 거고 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저역하고 로우미드를 살려서 따뜻하고 풍부한 질감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 브라이트는 청량감하고 선명함을 더해주고 에어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를 강화해서 공기감하고 개방감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프리셋이 있는 거니까 내 거에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셋을 그냥 반영을 해서 써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점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필터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해서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프리셋 있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써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보면 아까 요거는 녹음을 해서 사용을 한 부분인 거고 내보내기 할 때 세 가지로 해서 내보내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만든 노래를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봤는데 에디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그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디터는. 근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닐 때에는 요거를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냥 에디터 기능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에디터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순우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에디터하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릴 거는 구글 AI 스튜디오 앱을 드릴 거예요. 구글 AI 스튜디오 앱을 사용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사용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사용을 해보신 것 같네요. 이거는 코더 선생님 갖고 계신 걸로 해서 제가 변경을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할게요. 우리가 노래를 만들 때 각자마다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노래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까 해본 건데 이것도 노래를 만드는 것의 한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GPT에 누구누구 어떤 음악을 뭐 만들어줘.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기보다 우리 제이슨 이 구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2000년대 전후 1세대 남자 아이돌의 노래를 제이슨으로 해석해줘. 이렇게 했더니 1세대 아이돌이 여러 그룹이 있겠죠? 그럼 보니까 여기에 H.O.T 있다고 나오고 잭스키스 이렇게 나오죠? 많이 듣던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이슨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티스트가 나오고 어떤 노래가 나오고 몇 년도 컨셉이 어떤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러 아이돌이 나왔으니까 특정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음악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음악은 단순히 아이돌 팝이 아니었음. 10대 감정, 사회적 분노, 이상주의를 동시에 품은 구조였음. 이렇게 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했으니까 그 특정 노래의 제이슨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90년대 후반 1세대 아이돌 대표이고 댄스팝, 팀팝, 버블건팝, 뭐 템포는 빠르고
분위기는 이렇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 노래에 대한 분석이겠죠? 그럼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거를 제가 채팅창에 일단 이거부터 넣어드릴까요? 이거를 차례대로 한번 채팅창에 넣어 볼게요. 혹시 필요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제로 PDF 표로 만들 거예요. 이거를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넣을 거냐. 장르는 8개에서 10개 정도 알려주고 보조 장르도 알려주고 분위기는 많이 알려주고 그 보컬은 뭐 어떻다라고 좀 설명을 더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적어봤어요. 악기도 뭐 어떤 악기인지 알려달라고 했고 이거를 표로 정리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온 걸 보니 나왔어요. 장르 메인 장르 틴탑 댄스 팝 버블검 팝 뉴잭 스윙 뭐 케이팝 아이돌 댄스 9개의 장르로 나왔고 보조 장르는 7개로 펑키팝 신스팝 라이트 R&B 나왔고 분위기는 나왔죠. 분위기는 많이 줘도 된다고 했더니 20개가 나왔어요. 이런 게 보컬 특징이 나왔고 메인 보컬은 이런 거고 리드 보컬은 이렇다고 해요. 악기는 나와 있죠. 이거를 표 형태로 정리를 해달라고 여기에 저희가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요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메인 장르 이거 안 되는구나. 메인 장르는 뭐 어떤 장르 보조 장르 정리를 요 표로 요청을 한 건데 안 나오다 보니 샘플을 준 거죠. 이 표 형태로 영어 한글이 다 들어가도록 다시 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 위에 출력 나와 있는 부분을 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나온 거예요. 팀팝하고 댄스팝 보조 장르는 나오고 분위기는 이렇고 보컬 스타일은 나왔죠. 이걸로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 보는데 많은 것 중에 어떤 거를 넣어 음악을 만들 건지 그거를 보는데 이것도 하나 드릴게요. 여기 많은 게 나온 것 중에서 채팅창에 넣어드렸는데 이것도 여기다가 써서 볼게요. 여기 메인 장르가 여러 개 나온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선택을 하고 서브 장르도 한두 가지를 넣고 메인 장르 한두 가지, 서브 장르 한두 가지 분위기 키워드를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보컬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선택을 음악을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주제를 음악을 만들 때에는 어떤 그 장르 부분을 큰 장르 부분으로 선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타겟을 정해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라는 레퍼런스가 있는 상태로 만들 때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온 것 중에서 여기에 장르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음악을 만들어 볼 건데 이 프롬프트를 넣을 때에 스타일 프롬프트를 넣을 때에 하나 이거를 늘려가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힙합이라는 거를 넣었을 때 이게 이런 음악으로 나오는구나. 거기에 다른 장르를 넣었을 때는 또 이런 음악이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2개를 넣었는데 요 하나를 넣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장르를 또 넣어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 조합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 레퍼런스 삼은 노래가 분석되어서 나온 부분인 거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넣으면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기에 틴탑이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장르가 나와 있지만 팝도 여러 가지 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자세히 모르잖아요. 이게 팝인데 무슨 팝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음악인지 여기에 가사는 없이 한번 넣어보는 거죠. 틴팝을 넣고 여기에서 이거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걸로 조합을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댄스팝에 이거를 드릴게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이게 한꺼번에 다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여기에 메인 장르로 계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메인 장르 2개를 넣고 펑크팝을 한번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목도 알아보기 쉽게 똑같이 들어볼게요.
이런 거라고 하고 다른 것도 들어볼게요. 옛날 느낌이 맞기는 한가 봐요. 여기 오락기계 하고 여기 롤러스케이트 나오네요. 요런 나왔고 이게 마음에 들면은 더 사용해 보면 되겠죠. 여기에 밝은 게 있고 통통 튀는 뭐 느낌들이 있죠. 분위기들이 여기에서 추가를 해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10대 감성 귀여운 장난스러운 보컬 스타일은 이거는 보컬은 그 인스트루멘탈로만 먼저 만들어 볼 거니까 그 다음에는 악기 90년대 드럼 머신 넣은 상태로 제목이 길게 들어갈지 모르겠네. 만들어 볼게요.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나온 게 재밌네요. 나왔고 악기까지 했고 리듬 스타일은 안 넣었죠 아직. 키 좋은 그루브 여기에서 선택해서 넣었을 때 나온 결과물을 들어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전에 넣었던 거를 다른 장르나 다른 악기 다른 분위기 수정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중독성 훅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노래 나온 거 들어볼게요. 저는 요게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서 커버로해서 가사를 한번 넣어서 요 느낌을 그대로 넣으면 레이미로 영어를 넣었으니까 영어가 나오겠죠? 팝팝이 나오네요. 넣었더니 여기에 아래 어울리는 가사를 써달라고 여기에서 길게 나오네요. 가사를 넣고 눌러볼게요. 앱은 열렸고 복사하셨어요? Yeah, yeah. Yeah, yeah. 햇살이 번져와 my window. 괜히 오늘은 더 설레는 걸. 거울 속에 웃고 있는 난. 이유는 하나 너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 보컬을 안 넣었죠. 인스트루멘탈로 만든 거여서 밝은 톤 벌스 진행 귀여운 애들이 포인트 요거 하나만 남자 목소리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햇살이 번져와 my window. 괜히 오늘은 더 설레는 걸. 거울 속에 웃고 있는 나 아직쯤 먼저 뛰어올려. 파파도 터질 것 같아. 너를 보면 멈출 수 없어. Yeah, yeah, yeah. 빙글빙글 돌아 my world. 너 하나 빙글빙글 돌아 my world. 너 하나로 색이 바뀌어 지금 이 순간 forever. 나온 거 해볼게요. 햇살이 번져와 my window. 괜히 오늘은 더 설레는 걸. 거울 속에 웃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분석을 거쳐서 나와 있는 메인 장르, 보조 장르 이런 분위기와 보컬 이런 내용으로 조합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음악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앱은 근데 앱이 제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풀스크린이 안 될까요? 여기, 바뀌었습니다. 안 돼요, 풀스크린이? 아, 그렇군요. 아니,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돼서. 그렇군요. 가능하세요. 이거는 우리 다들 코다 선생님 앱을 다들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근데 또 보완한 건데, 선생님 것만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넣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야근이 너무 많을 시기라서 한글로 장난스러운 믹싱 스타일도 몇 가지가 있는데 날것의 느낌으로 하고 케이팝 말고 장난스러운이니까 신나게 보려 눌러볼게요. 나왔고 가사 복사하고 붙여넣고 제목 복사하고 붙여넣고 스타일 프롬프트 복사해서 뭐 어드밴스드 옵션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볼게요. 퇴근 요정이 되고 싶네요. 하고 들어볼게요. 시계바늘 멈춰버린 듯이 모니터만 깜빡거려요. 부장님 눈치만 보고 있죠. 커피만 5잔째 마셔. 엉덩이가 너무 아파와요. 제발 나 보내주세요. 창밖은 이미 다 캄캄한데 내 맘은 다 들어가. 야근은 정말로 싫어 싫어. 칼퇴근 꿈꾸며 춤을 춰요.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제발 집에 좀 보내줘요. 키보드 소리만 다 안녕히 계세요 보내줘요. 내일은 꼭 칼퇴할 거예요. 하나 나온 것도 더 들어볼게요. 시계바늘 멈춰버린 듯이 모니터만 깜빡거려요. 부장님 눈치만 보고 있죠. 커피만 5잔째 마셔. 엉덩이가 너무 아파와요. 제발 나 보내주세요. 창밖은 이미 다 캄캄한데 내 맘은 다 들어가. 야근은 정말로 싫어 싫어. 칼퇴근 꿈꾸며 춤을 춰요.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제발 집에 보내줘요. 키보드 소리만 다닥다닥. 내일은 꼭 칼퇴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사용을 다들 우리 선생님 코다 선생님 수업 많이 들으셨으면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뭐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내가 뭐 가사를 직접 쓰신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LLM을 이용해서 가사를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여기 가사 여기에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곡 제목 넣고 가사를 여기다가 입력해서 여기는 장르라든가 이런 거는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4주 과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AI 음악 배우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수노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다루는 기술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프롬프트도 만들고, 페르소나도 만들고, 송폼도 설계해보고, 머리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운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은 우리 가슴속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배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가 첫사랑일 때 뭐 느꼈던 그런 이제 설레임이라든가 목표를 이뤘을 때 그런 환희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AI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음악을 만들어서 결국 그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운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괜찮죠.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닌 진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